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황혼기를 평온한 바다에 비유하곤 합니다. 거친 풍랑을 모두 이겨내고 마침내 잔잔한 물결 위에서 서로의 온기를 기대며 유유자적 흘러가는 시간. 강성우와 이유나 부부의 삶 역시 그러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두 사람은 가난과 역경을 함께 극복하며 번듯한 기업을 일구었고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 독립시켰습니다. 성우는 아내 유나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굳건했던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는 데는 서류 봉투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성우의 회사 집무실 책상 위에 발신인이 적히지 않은 노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뜯으며 중요한 계약건 서류인가? 김 비서가 아침부터 올려두었군. 어디 보자. 봉투 안에는 서류 대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우의 시선이 사진에 닿는 순간 그의 심장은 멎을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낯선 젊은 남자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 유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는 모습, 모텔로 보이는 건물로 함께 들어가는 뒷모습. 사진의 화질은 좋았겠지만 그 안에 담긴 아내의 얼굴만큼은 너무나도 뚜렷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참으로 나약한 그릇과도 같아서 단 한 방울의 의심이라는 독약만으로도 전체가 검게 물들어 버립니다. 성우는 사진을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누군가 악의적인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저녁상을 차리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 성우의 머릿속에는 낮에 보았던 사진 속 낯선 남자의 미소가 유령처럼 떠올랐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했는데 얼른 씻고 와서 드세요. 요즘 통 입맛이 없어 보여서 신경 좀 썼어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나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냥 찌개에 밥만 조금 먹을게. 성우는 아내의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다정하게 건네는 아내의 목소리가 어쩌면 자신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는 가면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이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밥알은 모래알처럼 까끌거렸고 완벽해 보였던 그들의 집은 어느새 숨 막히는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비극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성우의 사무실에는 어김없이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사진의 수위는 갈수록 짙어졌고 급기야 활자로 타이핑된 짧은 협박 편지까지 동봉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고상한 아내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자식들이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내일 자정까지 아래 계좌로 5억을 보내지 않으면 이 사진들을 당신의 아들, 딸 직장으로 보내겠다. 성우의 이성은 서서히 마비되어 갔습니다. 성우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도대체 이게 무슨... 유나 이 여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아니야. 누군가 돈을 노리고 합성한 걸 거야. 하지만 표정이 너무 자연스럽잖아. 도대체 언제부터 날 속여온 거지? 사진 속 날짜들은 성우가 해외 출장을 갔던 날, 혹은 골프 모임으로
늦게 귀가했던 날들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스케줄과 사진, 속 날짜를 대조하며 홀로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배신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던 성우의 태도가 돌변하자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성우는 불같이 화를 냈고 유나는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의 날선 감정의 파편들을 고스란히 맞아야 했습니다. 30년간 정성스럽게 닦아온 부부라는 이름의 거울은 이미 거미줄처럼 쩍쩍 갈라져 서로의 일그러진 얼굴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요즘 왜 그래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회사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말을 해야 알 거 아니에요. 매일 밤 혼자 서재에 틀어박혀서 술만 마시고 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거 안 보여요? 성우는 싸늘한 시선으로 쏘아보며 당신이야말로 내 속이 어떤지 관심이나 있어? 겉으로는 훌륭한 아내인 척, 현모양처인 척 역겨우니까 내 앞에서 가식 떨지 마. 유나는 남편의 폭언에 심장이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역겹다는 단어는 지난 3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잔혹한 칼날이었습니다. 유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갱년기, 우울증이나 사업상의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라 짐작할 뿐 자신이 불륜의 주인공으로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부부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무렵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유나의 10살 터울 친동생 이동수였습니다. 동수는 젊은 시절부터 허랑방탕한 생활로 누나 부부의 애를 태우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업을 한답시고 성우에게 빌려간 돈만 수억 원이었고 최근에는 불법 도박에 손을 대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었습니다. 매형, 저 왔어요.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퇴사 일이 많이 힘드신가 보네. 누나, 매형 보양식 좀 챙겨드리고. 그래, 그나저나 매형, 제가 이번에 진짜 확실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 5천만 원만 융통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 달 안에 딱 2배로 불려서 갚을게요. 성우는 피곤한 듯 미간을 문지르며 처남, 내가 분명히 저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을 텐데 내 돈이 땅 파서 나오는 줄 알아? 당장 나가. 지금 처남 얼굴 볼 기분 아니니까. 매몰찬 성우의 거절에 동수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혀를 찢짓 차며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는 척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이미 거대한 독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명의로 된 강남의 상가, 건물과 예금들. 저 부부가 이혼만 한다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누나에게 막대한 돈이 떨어질 것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누나의 돈을 구워 삶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울 터였습니다. 그날 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낮에 동수에게 돈을 주지 않아 매정하게 내쫓은 일을 두고 유나가 서운함을 내비치자 억눌려 있던 성우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진실 게임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재로 달려가 금고에 숨겨두었던 끔찍한 서류 봉투들을 꺼내 유나의 발밑에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성우는 핏발선 눈으로 서류를 던지며 동수 챙길 정신이 있으면 네가 밖에서 무슨 짓거리 하고 다니는지나 챙겨. 이게 다 뭐야?
내가 나 몰래 뒤에서 놀아난 증거들이 내 책상으로 매일 배달되고 있어.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유나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집어들며 손을 바들바들 떨며 여보, 이게 무슨...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해? 세상에.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진을.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유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의 오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때다른 순간 그녀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눈에 비친 유나의 경악은 그저 변명을 위한 뻔뻔한 연기로만 보였습니다. 30년의 신뢰는 몇 장의 종이 쪼가리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회사 근처 호텔에 머물며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매일같이 호텔로 찾아가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지만 성우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남편이 자신을 창녀 취급하며 내쳐버린 현실 앞에 유나의 마음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완벽했던 가정은 이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벼랑 끝 동아줄에 매달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우는 호텔 방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끝내자. 다 끝내는 게 맞아. 30년 동안 그 가증스러운 미소에 속아 넘어간 내 인생이 억울하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내일 변호사한테 소장 접수하라고 해야겠다. 성우는 쓰디쓴 소주를 병째에 들이켰습니다. 아내를 향한 증오와 한때 너무나 사랑했던 여자를 잃은 상실감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나이 60을 훌쩍 넘겨 맞이한 황혼 이혼. 남은 인생이 잿빛으로 변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혼 소식이 기정사실화되자 가장 바빠진 것은 동수였습니다. 그는 매일 누나의 집을 들락거리며 상처받은 유나의 마음을 위로하는 척 교묘하게 이혼을 부추겼습니다. 평생 뒷바라지해 준 남편이 누나를 이렇게 매몰차게 버릴 수 있냐며 억울해서라도 재산은 확실히 챙겨야 한다고 독사의 혓바닥을 날름거렸습니다. 누나, 매형 저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다짐 몇 장 가지고 그동안 누나가 고생한 세월을 다 부정해? 누나, 절대 기죽지 마. 이혼하더라도 누나 몫은 철저하게 받아내야지. 강남 상가랑 예금 절반 떼어달라고 해. 재산 관리나 투자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누나는 돈 걱정하지 말고. 눈물을 닦으며 무기력하게 돈이 무슨 소용이니? 내 매형이 나를 그런 여자로 본다는 게 그게 견딜 수가 없어. 난 정말 결백한데 누가 도대체 우리 부부를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유나는 동수의 속셈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유일한 피부 지인 동수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동수는 겉으로는 분노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언제나 스스로 남긴 발자국 때문에 꼬리를 잡히는 법입니다. 시간이 흘러 협박범이 제시한 자정의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성우의 이메일로 섬뜩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다니 배짱이 좋군. 당신 딸이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들었어. 사돈댁에 이 아름다운 사진들이 배달되면 참 볼만하겠지? 오늘 밤 12시가 마지막 기회야. 성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는 별개로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자식들의 앞길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성우는 핸드폰을 꽉 움켜쥐며 덜덜 떨며 안 돼. 우리 지민이 결혼식에 재를 뿌릴 수는 없어. 이 악마 같은 놈. 돈을 줘야 하나? 아니, 한 번 주면 평생 끌려다닐 텐데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식들의 평안을 위해 성우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혼자 덮고 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망설였지만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증거물이 든 서류, 가방을 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사람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지능범죄수사팀의 박 형사였습니다. 서류, 봉투와 사진들, 그리고 이메일 내역을 훑어보는 박 형사의 매서운 눈빛은 단번에 핵심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인 채 자식들에게만은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박 형사 사진을 불빛에 비추어 보며 날카롭게 사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엔 이거 사모님이 아닙니다. 이 사진들 사람 손으로 합성한 수준이 아니에요. 최근 유행하는 AI, 딥페이크 기술로 정교하게 얼굴만 입힌 조작 사진일 확률이 99%입니다. 여기 목덜미 픽셀 깨진 거 보이시죠? 빛의 방향도 얼굴하고 몸통이 미세하게 다릅니다. 박 형사의 입에서 나온 조작이라는 단어에 성우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딥페이크, AI, 한갑을 넘긴 성우에게는 낯선 단어들이었지만 그 의미만큼은 명확했습니다. 아내가 결백할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빛이 절망의 터널 끝에서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빠르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사진 파일의 원본을 분석한 결과 박 형사의 예상대로 그것은 인터넷에 떠도는 일반인 모델 사진에 유나의 얼굴을 합성한 조작물로 판명되었습니다. 성우는 그제야 유나가 결백을 주장하며 흘렸던 눈물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경솔함이 끔찍한 오해를 낳았다는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성우는 얼굴을 감싸쥐며 오열하며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지. 30년을 함께 산 내 아내를, 그 착한 사람을 내가 의심하다니. 형사님, 도대체 어떤 악마 새끼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제발 잡아주십시오. 박 형사는 범인이 요구한 대포통장 계좌와 이메일 발송 IP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해외 IP를 우회하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적망을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간의 밤샘 수사 끝에 박 형사는 범인이 주기적으로 접속하는 하나의 고정된 장소를 특정해냈습니다. IP 추적 결과가 가리킨 곳은 놀랍게도 경기도 외곽의 한 허름한 PC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성우의 처남 이동수의 자택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금품 요구가 아닌 면식범에 의한 치밀한 원한 관계나 재산 노림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형사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특정된 PC방 주변 CCTV 정보 확보해. 특히 이메일 발송된 시간대 위주로 출입한 인물들 대조해보고 강성우 사장 주변 인물 중에 채무관계 복잡하거나 원한 살만한 놈 리스트 뽑아서 대조해. 내 촉이 맞다면 이건 집안 싸움이야. 박 형사의 촉은 정확했습니다.
CCTV 영상 속에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PC방을 들락거리는 남자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체격과 걸음걸이를 확인한 성우는 모니터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록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성우는 단번에 그 실루엣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범인의 유력한 용의자로 처남 이동수가 지목되자 성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하나뿐인 동생, 비록 못났어도 평생을 거두어 먹이며 가족으로 품어왔던 처남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누나를 불륜녀로 조작하고 매형을 협박해 가정을 파탄내려고 했다니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인면수심의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성우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동수, 그 노미치 누나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유나가 이 사실을 알면 그 불쌍한 여자가 받을 상처는 도대체 어찌합니까? 성우는 아내를 의심했던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처남을 향한 끓어오르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박 형사는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 성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범인과 타협하는 척하며 그를 현장으로 유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형사들의 지시에 따라 협박범의 이메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요구한 5억을 준비했다. 다만 대포통장으로 보내는 건 추적이 두려우니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주겠다. 약속 장소를 정해라. 미끼를 던져놓고 기다리는 시간은 피를 말리는 고통이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범인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폐쇄된 지하 주차장 물품 보관함에 돈을 넣어두라는 지시였습니다. 강성우 형사가 쥐어준 가방을 꽉 잡으며 비장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놈이 오면 그놈 얼굴을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습니다. 꼭 제 손으로 먼저 멱살을 쥐게 해주십시오. 약속된 밤 지하 주차장 곳곳에는 박 형사와 강력팀 형사들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지시받은 물품 보관함에 돈이 든 가방을 넣고 차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정적만이 감도는 지하 주차장, 째깍거리는 시계바늘 소리만이 모두의 심장 박동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주차장 입구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사내. 그는 물품 보관함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철컥 보관함 문이 열리고 사내가 곤 가방을 꺼내 드는 순간 어둠 속에서 형사들이 짐승처럼 덮쳤습니다. 박 형사는 용의자의 팔을 꺾어 바닥에 눕히며 동작 그만! 경찰이다! 넌 공갈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얼굴 들어, 이 새끼야! 형사가 사내의 후드를 거칠게 벗겨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낯익은 얼굴, 헉헉거리며 바닥에 짓눌린 짐승은 다름 아닌 이동수였습니다. 그 모습을 차 안에서 지켜보던 성우가 눈을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성우는 이성을 잃고 동수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때려본 적 없는 노신사의 주먹에는 30년 부부의 피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 수갑을 찬 동수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범행 동기는 너무나도
찌질하고 악랄하여 형사들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도박, 빚에 쫓기다. 사채업자들에게 신체 포기 각서까지 쓴 동수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매형에게 앙심을 품음과 동시에 누나의 재산을 노리고 이 끔찍한 연극을 기획했던 것입니다. 동수는 눈물을 콧물과 섞어가며 찌질하게 형사님, 제가 진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당장 내일까지 돈 안 갚으면 장기를 적출해버리겠다고 첩박해서 문이 돌았었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요즘 AI로 합성하는 게 유행이길래 그냥 겁만 줘서 돈만 빼내려고 했지. 진짜 가정 파탄 낼 생각은 없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박 형사는 조서에 바닥을 치는 동수의 이마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피를 나눈 누나를 창녀로 만들고 가정을 산산조각 내놓고서도 겁만 주려 했다는 구차한 변명. 인간의 바닥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민낯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건의 모든 진상을 들은 유나가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사의 입술만 쳐다보던 유나는 조작된 딥페이크 사진들과 동수의 자백이 담긴 조서를 확인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오해와 폭언보다 수백 배는 더 잔인한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이 평생 치닥거리하며 아껴주었던 동생이 자신을 창녀로 조작해 매형을 협박했다는 사실. 유나는 가슴을 치며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으아,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내 자식처럼 업어 키운 내 동생이 어떻게 내 등에 비수를 꽂아. 차라리 날 죽이지. 차라리 날 죽여.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성우는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눈시울을 붉히며 유나, 당장 일어나.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 때문에 당신이 왜 바닥에 주저앉아. 울지 마. 당신 잘못 아니야. 내가 미안해. 당신을 끝까지 믿지 못한 내 잘못이야. 부부는 경찰서 독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오해와 불신으로 얼룩졌던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눈물이 되어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피를 토하듯 울부짖으며 동수와의 모든 인연을 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핏줄이라는 이유로 용서하기에 동수의 죄악은 이미 인간의 선을 너무나도 멀리 넘어버렸습니다. 유치장 창살 너머로 동수가 무릎을 꿇고 누나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감옥에 가면 자기는 죽는다고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눈빛은 이미 죽은 재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생 동수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었던 따뜻한 누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쇳대를 잡고 있는 동수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유나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넌 이제 내 동생 아니야. 우리 부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가정을 내 도박 비 몇 푼에 팔아넘기려 한 순간 넌 인간이길 포기한 거야. 형사님, 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게 해주세요.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유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유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을 자신의 손으로 철창에 밀어 넣어야 하는 누나의 마음은 이미 갈갈이 찢겨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남편과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이 끔찍한 인연의 사슬을 제 손으로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그녀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부부의 침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깨어진 거울은 다시 붙였지만 그 위에 남은 금은 선명했습니다. 그때 유나가 돌연 성우의 발밑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우가 깜짝 놀라 유나를 일으키려 했지만 유나는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유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 핏줄이 지은 죄. 내가 당신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요. 내가 동수를 너무 감싸고 돌아서 당신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당신이 나를 의심하면서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 고통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요. 제발 나를 용서해줘요. 성우는 유나를 힘껏 끌어안아 일으키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당신이 왜 무릎을 꿇어? 무릎은 당신을 끝까지 믿어주지 못한 이 못난 남편 놈이 꿇어야지. 미안하네. 내가 너무 미안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당신을 내치려고 했던 날 용서해주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은 인생 당신 발밑에 엎드려 사는 마음으로 내가 더 아끼고 사랑할게. 두 노부부는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밤이 새도록 울었습니다. 거짓과 대신이라는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참된 진실과 이해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부부라는 인연은 때로는 종이장처럼 가볍게 흔들리지만 시련을 통과한 뒤에는 그 어떤 쇠사슬보다 질긴 결속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두 사람은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수는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부부의 일상은 다시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졌습니다. 은퇴를 한 성우는 매일 아침 유나와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고 주말이면 텃밭을 가꾸며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 부부를 파멸의 끝으로 몰고 갔던 그 끔찍한 사건은 이제 두 사람에게 있어 서로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확인시켜준 인생의 쓰디쓴 보약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의 풋풋한 사랑을 넘어 늙고 병들고 심지어 세상 모두가 당신을 손가락질하더라도 끝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그 묵직한 의리. 그것이 바로 이 노부부가 긴 세월의 풍파 속에서 건져 올린 진정한 부부의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도 성우는 나란히 걷는 유나의 굽은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습니다. 석양빛을 받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이어지며 상처마저 아름다운 훈장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사랑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행길에서 나와 끝까지 함께 걸어줄 단 한 사람, 그 곁에 있음에 감사하며 말입니다.